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으로 알아본 청년 정치인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대 양당들이 전략적으로 사회 각계의 인물들을 공천을 했었고, 그 중에는 분명히 청년들도 그리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청년들의 숫자도 지난번 국회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사실 이번 청년들에 대한 공천은 좀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 사실 이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이번 청년 공천 이벤트는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군소 정당이라고 딱히 다를 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런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서 매번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이게 원래 정치인이 되는 게 그냥 이력서만 넣고 면접 봐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최소 수천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은 들고요. 이 돈을 선뜻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요. 정말 생각해보면 대통령 선거는 10억 이상은 쓸 것 같긴 한데, 또 그 파워에 비해서는 10억이면 별로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1억이라는 선거 비용은 정말 수십억대의 자산가들이 아니면은 선뜻 지불하기가 어려운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의원들 평균 자산이 최소 10억대인 걸 보면은 역시 정치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젊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도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데, 저는 이 젊은이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30살도 안 된 국회의원들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선 그게 불가능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을 못 믿어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게 당연하죠. 이 학교에서 공부만 했는데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말 저도 청년 축에 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쟤들이 정치를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좀 밖에서 10년 정도는 더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느낌? 그렇다고 제가 꼰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벌써 세 번째 도전에 실패한 그 이준석 씨만 해도 그래요. 이런 분들은 정말 분명히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분이 분명히 공천을 다른 데 받았으면 분명히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인물인데, 고인물들 때문에 자꾸 희생양이 되는 게 참. 일단 제가 이준석 씨는 빨리 국회에 입성을 했으면 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번에 나온 수많은 정치 신인들,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야 니들은 안 돼, 10년은 더 경력 쌓고 와,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이유는, 이준석 씨도 데뷔가 거의 2012년이에요. 그때부터 얼굴도 비추고 예능도 나가고 SNS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쌓고 나서 거대 정당을 푸시 4년을 받고 나서야 겨우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대형 푸시를 받고 있는 분들도 4년 걸려서 첫 도전을 하고, 지금 벌써 또 4년째 실패 중인데, 이게 무슨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에서 이렇게 떠보겠다는 거는 솔직히 좀 욕심이 아닌가? 이게 마치 이 수많은 그 자영업 창업러시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망할 거 알면서도 도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인 건지.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겠다는 거는 정말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선거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거의 1억 가까이 빚을 지겠다면 차라리 유튜브나 사회활동 이런 걸 하면서 1억을 쓰세요. 그게 더 인지도 쌓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혹시 이력서에다가 선거 활동 한 적 있음, 이렇게 경력 한 줄 쓰려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실 거니까, 이게 진짜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선거 실패 경력보다는 사회운동 경력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그 청년 정치인들의 공약들을 들어보면 정말 참신하고 현장감 있고, 적어도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청년 주거 해결한다, N번방, 이런 우리와 정말 밀접한 가까운 이슈를 들고 오는 거, 이런 건 참 좋은데, 근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정말 참신하다,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이유, 사실 저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운동가, 시민운동가들도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맘먹고 활동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 주거 문제를 외치는 젊은 후보들이 어차피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혼자서는 절대 못 시키니까, 청년 정치인은 국회에 입성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공약을 외친 양치기 소년이 되거나,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이 청년 주거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히 환기시키며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싶다, 만약 그게 원하는 거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유튜브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런 공약 같은 게 굳이 정치인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뭔가 참 청년 정치인들이 되길 바라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회 이슈 이런 거 찾지 말고 지역구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훨씬 빠를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뭐 40살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같은 그런 정치 환경이 아니에요. 뭐 그들은 벌써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이미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뭐 교내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남자는 여자와 똑같다, 성차별하지 말자, 뭐 요런 수준 아니고요. 진짜로 뭐 정당 같은 데서 그들의 가치, 그 정당의 가치 사상을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내가 이게 불만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치 젊은 신입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스스로가 정치판에 맞춰야 되고요. 젊은 정치인들을 배출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정당의 요구, 사상, 가치관에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결국 정당이 철저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어린 정치 전사로 양성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페미니스트를 존중을 해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페미니스트를 손절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민주당에 있는 한은 페미니즘을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정당을 하나 만드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23번째, 45번째 이런 정당 만드시면 됩니다. 유럽은 뭐 단순히 우리나라가 사회운동 조금 하고 이게 나 정치 조금 해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착각하고 정치에 출마하는 이런 젊은 정치 신인들과 달리 애초부터 정당에 소속되고 마치 학교를 다닌 것처럼 그 사상과 가치관을 모두 흡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에 나와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가 쉽습니다. 거대 정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에게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이 직접 키웠다는 그 신뢰감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냥 좋은 학교 졸업한 졸업생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뭐 수많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 이런 사람들은 같은 청년인 저조차도 솔직히 안 믿거든요.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력을 먼저 키우고 오세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거대 정당들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홍보라도 하는 순간 왜 애들 사상을 더럽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반대가 극심할 겁니다. 거의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런 노력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40살에 대통령 배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40살 정치인에게 대통령으로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그런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40세에게 대통령의 기회를 줄 정도로 안정되어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이 있으니 제가 청년 정치 진출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이준석은 되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정치인들은 안타깝지만 정치를 접으라는 이중잣대를 내미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이 다르니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이준석 씨가 계속 출마하고 있으니 나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준석 씨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으니 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세상은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든 성공을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300석밖에 없는 이런 제한된 자리에서는 노력은 안 돼요.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군소정당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봅니다. 뭐 저마저도 그 함정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뭐 다당제 정당 난립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점점 국회에 입성하는 정당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양당제 대통령제 국가였어요. 뭐 90년대에도 87년 민주항쟁 이후 복잡한 정치판에 난립한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다시 쭉 뭐 2016년까지 양당 체제로 이어져 온 건데, 아마 어르신분들은 잘 아시고 계셨겠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16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수없이 난립했던 그 군소정당들 마치 90년대처럼 결국은 합칠 거다. 저도 사실 이거를 뭐 그냥 역사로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체험을 못했는데
이번에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불안한 전국에 수많은 정당들이 태어나긴 하지만 결국은 거대 정당에 흡수되거나 통합해서 사라진다는 사실 말이죠. 근데 이 군소 정당의 늪에 빠진 청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당이 작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무나 받아주고 청년도 받아주고, 근데 그렇다고 정당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또 못 해줘요. 사실상 후보만 내고 있을 뿐이지 비용은 자기 부담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기 힘든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선거활동을 하면 빚을 질 확률 100에서 자기가 총선에서 받은 득표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1% 받으신 분들 99% 확률로 빚을 진다는 거죠. 요즘같이 양극화도 심화되고 1억 모으기 참 힘든 현실에서 저렇게 1억 넘게 빚지는 거 정말 자기 인생 건다는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도 분명히 선거 비용은 컸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이 성장기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선거 비용 뭐 1억 빚져도 죽도록 일하면 언젠가는 갚았을 텐데 지금은 정말 평생 쇠사슬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는 다당제지만 이 가짜 다당제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잠깐 군소정당이 난립하긴 했는데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양당 체제로 다시 굳어졌습니다. 뭐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 말고도 여러 정당이 많이 있지만 결국 두 정당에서만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사상에 좀 심취한 것도 좋지만 좀 현실을 알고 어차피 저 둘 말고는 안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인은 제가 이준석 씨가 저의 개인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20대 정치인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많이 배출이 됐고요. 여러 가지 공천도 많이 했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는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전략적인 선택의 일부고 이게 청년들이 정치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능력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거대 정당들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자를 우리의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의자를 양보해 준 거예요. 세상에는 약자가 권리를 얻었지만 사실은 약자가 성장해서가 아닌 강자들이 의도적으로 양보를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아시고 청년들이 자력으로 정치에 진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신인들도 그런 게 필요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활동을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최소한 4년에서 10년 정도는 활동하시고 선거운동 나가주세요. 결국 이게 꼰대 같은 소리지만 결국 뽑아주는 사람들도 꼰대입니다. 청년들에게 몰표를 받더라도 그들 표를 다 뺏기면 손해보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그들을 꼰대라고 욕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과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남 탓, 환경 탓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에 변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꼰대들이 뭐 니들 경험 부족하다고 할 때 에이 답 없는 노인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도 도태가 될 거고요. 아우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군소 정당의 난립은 2020년 여기까지가 한계일 것 같고요. 아마 젊은 피는 꾸준히 수혈이 될 겁니다. 이 선거 전략과 정치 전략에서 그들의 눈에 맞는 뭐 흑수저 그리고 대성공, 성실한 이미지를 모두 갖춘 아주 극소수만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신기를 심어주는 것처럼 공천 당할 겁니다. 바로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성공한 일부 사례만을 보고 나도 후보할래요. 나도 정치인 할래요. 우리나라 정특 있죠? 너도 하냐? 나도 하자. 네가 성공했으면 나도 성공하지. 이런 식의 정치를 약간 깔보는 듯한 정치 도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정치도 못하는 세상. 이게 정말 불공평해 보이지만 또한 그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은 불공평해요. 자연이 무슨 하루에도 수억 마리씩 잡아먹히는 곤충들 권리 챙겨줍니까? 젊은이들도 정치하고 싶다. 왜 나이가 있어야만 정치하냐. 이러는 분들. 이게 여러분들 대학 고생해서 졸업했는데 사회 나와보니까 대졸이랑 고졸이랑 월급이나 사회적 대우가 똑같습니다. 가끔은 오히려 고졸이 승진이 더 빨라요. 이럴 거면 공부 왜 했지? 이런 걸 떠나서 공부 안 한 놈이 왜 고졸이 공부한 나랑 똑같아? 이런 더러운 기분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죠. 사회에서 뭐 최소 10년, 20년은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사람들이랑 당신들 같은 그 학교에서 막 튀어나온 사회 초년생들이랑 똑같지가 않은데 왜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국회는 그 젊은 분들 그 실수하면은 아이고 잘했어 다음엔 잘하자 화이팅 뭐 젊은이들이 수련하고 부족한 경험을 쌓는 그런 고등학교 같은 데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뭐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젊은이들보다 나은 점은 그들은 적어도 지역구에 연결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국회가 개판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분들의 생각이 결국 지역구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역구 사람들의 생각을 그 의견을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이 정치하겠다고 나서시는 젊은 분들 그 지역구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고 얼마나 지역구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고 그걸 국회에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흙수저에다 돈도 없고 학력도 없지만 그냥 정치는 정말 오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사회운동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저 뽑아주실 겁니까? 설령 저를 뽑는다고 해도 아마 제가 말릴 거예요. 뽑지 마셔야죠. 제가 나라 망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왜 뭘 믿고 뽑으세요? 제가 지역구에 아무 영향력 없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 주요 현안 이런 거 아는 것도 없어요. 철도가 왜 우리 동네를 지나가야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 뭐 유튜버질이나 하고 학교에서는 무슨 그 휴게실을 만들어줬다 몰카 금지 그리고 알바에서 돈 떼인 애들 소송 같이 해주고 벤처 창업도 했다 청년 사업가 정치 평론하면서 정치 관심 갖는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그거는 그냥 옛날 고대 서양 철학에서 말하던 그 시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시민이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지역구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죠? 자기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지 맞는지도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모를걸요? 이렇게 아무 관련도 없는 거 다 해놓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젊은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해드리면 수능 등급은 9등급인데 봉사활동, 독후감 10장, 100장, 커말 1급 이런 거 따놓고 대학교 가려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대다수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심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역구에 필요한 활동을 하세요. 너는 지역구에서 뛰었으니 아직 어리지만 믿고 뽑아줄게 해줄 만큼 지역에서 영향력을 숙성시키고 오세요. 그거 뭐 20일 남짓 되는 선거에다가 1억씩 쓰지 마시고 10년 동안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1억을 천천히 쓰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요. 그 야인시대에 나오는 김두한도 종로에서 본인 지역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력이 있으니까 37세에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젊어도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면은 그리고 믿을만하다 생각되면 당선되는 겁니다. 50 몇 년도에 당선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꼰대가 아니라고요. 뭐 일제강점기가 이어지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20살이면 정말 이미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나이에요. 윤봉길 의사 벌써 24살에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화 운동 하면서 다 잡혀가시고 뭐 고문 받으신 분들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십니다. 근데 지금 24살은 그냥 술, 담배만 살 수 있는 애들 아닙니까?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말고 하는 거 있어요? 뭐 30이라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랑 비교해보면 술, 담배 살 수 있는 거 말고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라니까요? 그냥 저한테 나라를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애라고요. 그냥 애. 앞으로도 청년들 뭐 한 것도 없이 나도 해보자고 도전하는 분들 저는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 술, 담배 살 수 있는 거 이외로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는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이 넓은 건 더 중요합니다.